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이 빨라진 엑셀 바쁜아빠TV의 바쁜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엑셀 함수를 쓰다 보면 카운트 함수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숫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셀 때, 인원수라든가 어떤 항목에 대한 숫자를 셀 때 카운트 함수를 쓰는데요. 그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하고 같이 어떤 숫자를 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피벗으로도 카운트를 셀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카운트 함수, 말 그대로 어떤 숫자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세주는 게 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운트 함수는 가장 간단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라는 값과 어떤 조건, 남자인 경우에 숫자를 세어라, 여자인 경우를 세어라, 어떤 특정이 하나 들어갈 때는 count if, 조건을 넣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서울에 사는 남자의 인원을 세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갈 땐 count ifs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수를 잠깐 볼게요. 모든 함수를 할 때는 count, 어떤 범위를 지정한 값을 지정하면 되고요. 조건이 한 개인 경우 count if 하고 어떤 범위, 내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남자이냐 여자이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뒤에 넣고요. 여러 개인 경우에는 ifs, s가 하나 더 붙고요. sumif하고는 다르게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조건,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 세 번째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고요. 자, 보시면 지역이 있고 지점이 있고 사원명, 성별, 매출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지역은 경기도, 부산, 서울 쭉 보시고, 지점은 분당점, 수원점, 사원명은 여러 명 있고요. 남자이냐 여자이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정보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세어 보십시오 라고 내용을 정의를 했고요.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카운트 함수, 우리가 먼저 함수를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함수는 여기 fx를 쓰거나 바로 이 자리에서 equal 표시하고 count라고 쓰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익숙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상태에서 함수를 누르시면 바로 count를 한번 찾아볼게요. count 함수 찾고요. 요 원하는 카운트 함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범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전체 인원을 세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에 있는 인원을 세면 되는데, 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숫자를 지정을 하고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범위를 지정해 볼게요. count 하고 범위를 지정해서 바로 닫으면 20, 자 보시죠. 1번부터 20번까지의 사람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세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count if를 이용해서 경기 지역의 인원수, 자, 지역을 한번 볼까요? 경기도,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있는데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의 조건이 들어갔죠. 전체 20명이 아니고 20명 중에 경기에 속하는 사람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시 count if에 대한 조건 하나죠. 경기 지역이라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count if에 대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count if를 누르고요. 자, 탭을 눌러도 되고 요거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 fx를 눌러도 됩니다. 자, 저는
fx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자, 제가 경기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경기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야겠죠? 지역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범위가 넘어가지 않게 F4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쭉 항목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경기라고 써도 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항목 중에 경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경기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6개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경기지역과 분당점의 인원을 세라고 했죠. 조건이 1개일 경우는 count if, 1개 이상일 경우엔 if s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지역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를 열고요. count ifs를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찾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보면 크리테리어 레인지 1 이렇게 보이죠? 이게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기지역에 대한 조건 범위. 자, 경기지역이 나오는 거는 지역이겠죠? 자, 지역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자, 그 다음 경기지역이니까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했고, 나는 경기라는 지역에서 경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분당점이에요. 분당점은 지점의 D에 있죠. D 컬럼에 있기 때문에, 자, D 컬럼은 다시 또 처음부터 크리테리아 2번으로 가서 레인지를 정합니다. 분당점 정하고 다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이번엔 분당점입니다. 분당점 텍스트 똑같이 써야 되겠죠? 만약에 텍스트 쓰기 싫다 라고 하시면 그냥 요 위치에서 요 분당점을 클릭하시면 바로 엑셀에서 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 경기지역과 분당점 두 가지 조건이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경기지역에서 분당점의 인원수, 경기지역에서 분당점은 선우준혁, 독고지민 2명이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2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3번에서 조건을 하나 더 넣었어요. 경기지역, 분당점, 여자의 인원수를 세시오 라고 합니다. 자, count ifs 한번 다시 해볼게요. count ifs 클릭하고요. 조건 1, 자,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요. 자, 지역을 다시 쭉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영역이 4번부터 23번까지 잘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은 경기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을 해야겠죠? 자, 지점을 위치를 선택하고요. 다시 선택합니다. 그 지점은 분당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녀 구분해야겠죠? 남녀 쭉 있는 컬럼은 F컬럼이에요. F컬럼을 입력을 하고요. 잘못했죠? 여기를 이쪽으로 가야겠죠. 다시 크리테리아 3번, 조건 범위 3번에다가 남녀를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없죠? 그럴 때 여기 스크롤바를 보시면 자,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분당해서 여 라고 클릭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1명 이렇게 나오죠. 자, 경기지역의 분당에 성별이 여자인 사람은 1명, 독고지민 1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1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셨던 그 카운트와 count if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카운트를 할 때 카운트 함수만 쓰지 않고 피벗을 이용해서도 카운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피벗, 앞선 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피벗 함수에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콘을 빼서 쓰고 있는데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삽입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 범위에서 새 워크시트에서 할 거냐, 기존에서 할 거냐. 저는 새 워크시트를 선택할 거고요. 자, 새 워크시트를 보면 피벗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자,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을 행에다 갖다 끌고요. 그리고 지점도 행으로 갖다 끕니다. 자, 그러면 경기 밑에 분당, 수원, 안양, 뭐 이렇게 서울 밑에 강남, 강북점이 있죠. 여기서 성별을 원하는 대로 값으로 끌어 놓으면 이렇게 성별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다시 행 쪽으로 갖다 놓으면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잘 안 나오죠. 이럴 때 아이디어를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나 컬럼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카운트 이렇게 쓰고요. 숫자를 1, 1 이렇게 모두 씁니다. 이렇게 1을 1 모두 쓴 상태에서 항목을 넣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pivot 함수로 옵니다. pivot은 헷갈리니까 제가 pv라고 쓸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엔 제가 지금 카운트라고 쓴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항목에 갖다 놓고 세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자, 세로 고침을 클릭하면 카운트가 나왔죠. 이 카운트를 값에다 갖다 놓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부분합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값, 제가 카운트라는 앞에 보시면 예제 카운트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pivot을 돌리면 이때부터는 제가 뭘 하든 간에, 자, 보시면 성별 밑에 사원을 넣어도 이름별로, 자, 아니면 성별 지점을 없애고 지점별로 보려면 지점에 2명 이렇게 해서 앞에 카운트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단순히 어떤 영역을 계속 바꾸고 싶다, 지역 없애고 지점으로만 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다시 빼서 지역으로만 보고 싶다, 이럴 때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pivot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고 pivot을 통해서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이 엑셀을 유용하게 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pivot을 통해서 카운트를 셀 거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